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한 주간 우리 증시 굉장히 많이 회복하는 형태로 상승하는 형태로 주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약 5,800억 가까운 순매도 공세와 기관의 약 1조 원 가까운 순매도 공세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약 마이너스 0.86% 정도 하락 마감이 되었고요. 자, 코스닥 지수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800억 이상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자,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가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느냐,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느냐가 좀 결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전일장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 급등하고 직전의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계속해서 미국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좀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새벽 시간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빠지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 이상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는 형태로 증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부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가, 그리고 떨어졌는가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코멘트를 남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KCT 종목을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본주가 기존에 컴퓨터 통합 자문 구축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SI 업체로서 한국 컴퓨터가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본 기업이 지금 최근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수혜주로서 오늘 직전의 고점 영역대를 최근에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본주가 지금 9,99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본주가 기업의 청산가치적인 측면들이나 실적의 증가 추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자, 2020년도 기준 우리가 공시를 보고하도록 하면, 자, 2020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 감소를 했고요. 2%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한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기존의 12억에서 28억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요. 자, 당기순이익은 한 4억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즉, 2020년도에 매출 상승 대비 주가는 1,000원에서 지금 10,000원까지 주가가 주식의 실적이 소폭 개선된 것에 비해서 지금의 주가는 그런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그런 당선 시 공약이 서울 시민들에게 10만 원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겠다라는 공약 등으로 인해서 지금 KCT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만,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지털 화폐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특수 효과로 인해서 그런 단기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본주 기존의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수익권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밑으로 짧게는 9,200원에서 9,400원 가격대, 그리고 길게는 8,900원에서 9,100원 가격대 구간 지지 반등 여부까지만 확인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KCT 종목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부각이 됐을 때, 자, 9,100원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반토막이 났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도 고가 영역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고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의 낙폭이 4,500원, 5,000원 구간까지, 그리고 7,000원 구간까지 밑으로 조정받을 폭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기술적인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자, 가상화폐가 아니죠. 자,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그 외에 알트코인을 칭하는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위안화, 달러, 원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지폐로 발행된 부분들을 디지털 화폐로 발행을 한다라는 글로벌적인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컴퓨터 통합 시스템 SI 그런 개발 업체들이 지금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키오스크 관련주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ATM 관련주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자, KCT 종목의 그 차트를
뭐 상장 이후의 차트를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 자, 지금의 구간은 자, 이 기업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고가 영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즉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네, 지금 기업의 가치 대비 굉장히 주가가 지난해 3월 1,000원 대비 벌써 10배가 올라온 네,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네, 시초 네, 분봉상의 차익 실현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네, 반드시 분할 매도 네, 그리고 비중 조절 그리고 9,200원, 9,400원, 8,900원, 9,1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이 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확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캔들을 보면 자, 윗꼬리가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래량도 감소하자 주가가 단기간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거래량 급감하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이 일봉상으로건 불봉상으로건 보여진다면 자, 이 단기 조정 불가피한 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네, 유의하시면서 네, 대응 전략 반드시 주요한 지지선 안전벨트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K시트 종목 다음으로 자, 상승한 종목들 자, 현대코퍼레이션도 오늘 많이 상승을 했고요. 코이즈, 에코, 플라스틱, 해성산업, 선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자, 오늘 뭐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은 자, 네, 지금 네. KCS 종목입니다. 자, KCS 종목이 방금 살펴봤던 K시트 종목과 계열사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KCS 아까는 K시트였고 지금은 KCS의 최대 주주가 또다시 한국과 컴퓨터입니다. 즉, 네, 모회사가 한국과 컴퓨터로 동일한 네, 동일한 네, 그룹사 계열사이고 네, 똑같이 컴퓨터 시스템 통합 전문 및 구축 SI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의 실적적인 측면들을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2020년도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졌다는 것을 네, 눈대중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2020년도의 실적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자, 2019년도 기준 플러스 29억 원, 7억 원의 단기 영업 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던 것에서 자,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작년 1,800원 대비 9,000원까지 거의 뭐 4배, 5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2020년도 안 좋아졌다. 그런데 주가는 최근 디지털 화폐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음에 따라 자, 폭발적인 네, 단기 상승 구간으로 네, 급등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자, 지금의 구간은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자, 7,000원 구간 그리고 네, 짧게는 네, 일봉상 7,3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까지만 네, 확인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누려보시고 자, 목표가는 9,0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행복 챙기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KCS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엔니 능률의 차트로 지금 변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KCS의 차트로 돌아서 다시 일봉상의 캔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CS가 자, 실적에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엔니 능률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자, KCS의 실적이 자, 2020년도 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지만 그 이익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72억, 49억, 100억, 160억을 기록하던 매출이 분기 매출이 50억대로 줄어든 모습이고요. 자, 2020년도 실적이 감소했는데 주가는 사상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테마와 이슈, 작전주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시청자분들 인지하시면서 자, 오늘 쌍고점 영역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떨어지는 캔들의 모습이 만들었습니다. 즉 앞으로 추후에 매수세와 거래량이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본주가 7,500원, 8,0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단기 조정을 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 지지 반등한다면 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결과적으로는 일봉상 매수하기 좋은 지점 자, 5,300원, 5,000원 구간까지 조정받기 전까지는 관망의 형태로 단기 급등 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릭스솔루션 종목을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본주가 오늘 장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릭스솔루션 종목은 SI 업체로 지금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고 플러스 네, 24%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시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릭스솔루션 자, 지금 3월 18일 지금 장마감한 이후에 즉 전일 목요일장 장마감한 이후에 네,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자, 의견 적정을 기록을 했어요. 자, 즉 자, 기존에 이제 본주가 자,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자, 대규모의 최근
네, 3개년도 단기 순손실 그리고 네,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 자본 총계적인 측면 대비 지금 네, 자본 총계적인 측면 대비 단기 순손실 법차손 50% 초과 뭐 이슈로 관리 종목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려로 주가가 과거 1,900원에서 최근 약 450원까지 굉장히 큰 약 마이너스 80% 가까운 조정을 보였는데요. 자, 그 구간에서 감사 의견 리스크 해소로 이 박스권 상단을 오늘 돌파 시도하는 그런 자리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다음 주 이 68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는 자, 위로 1차 750원 구간, 2차 850원 가격대 구간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추가 행복 이 추세 중기 박스권 상단까지의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릭스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자, 최근에 과매도 구간에서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가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보고서 의견 뭐 한정 혹은 거절 혹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은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릭스솔루션 종목처럼 감사 의견 리스크가 있었으나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은 종목들은 단기간에 기술적 시세가 큰 상승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음을 염두하시면서 자, 릭스솔루션 종목은 분봉상으로 자, 오늘 장막판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자, 이 분봉상의 추세의 하단인 자, 610원과 6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 750원, 2차 850원 구간 돌파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데 자, 그래도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오늘 한 종목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시간을 기울여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자, AT 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장 막판에 조금 상승을 해서 하락률 상위 이제서 상위에서 조금 낮아진 모습이에요. 자, AT 세미콘. 자,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45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AT 세미콘 오늘 이제 시가는 마이너스 2% 저가 마이너스 6%까지 조정을 받았던 AT 세미콘 종가는 마이너스 약 4%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본주를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상남자 시간을 통해서 자, 10년 만에 최저점까지 조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주 추가 조정 시 애청자 여러분들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보셔라 라는 코멘트를 자,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 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자, 10년 만에 AT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3,700원짜리였던 주가가 최근 360원, 370원 부분까지 약 마이너스 90% 10분의 1 토막이 남에 따라 우리는 이 수요일, 목요일 구간 이 저가에서 조정 시 애청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추가적인 조정을 보임에 따라 본주 기존 비중 3%에서 비중 5%까지 추가 비중 물량 확보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1차 3월 31일 주주총회까지 2차 이제 감자 기준 무상 감자 기준일 이틀 전 즉 4월 13일 화요일까지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시 내용들을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지금 AT 세미콘이 최근에 이런 공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 파생 상품 손실 발생에 대한 공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T 세미콘이라는 기업은 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반도체 테스트 그런 뭐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공정으로서 매출이 연간 약 1,000억 원, 1,200억, 1,300억 가까이 꾸준히 매출액적인 측면은 외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최근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손실이 우리 2020년도 발생이 됐습니다. 자, 매출액은 감소를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적인 측면, 즉 본 사업에서의 매출 변동은 없다. 자,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기존에 플러스 23억에서 마이너스 70억 정도로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자, 단기 순손실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마이너스 280억에 대한 대규모 단기 법인세 비용 차감적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된 부분이 자, 영업 외
비용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 순손실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AT세미콘이 진행하는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테스트 기기 판매에 대한 부진으로 단기 순손실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제 AT세미콘이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 즉 전환사채에 대한 평가 손실로 인해서 이 부분이 AT세미콘의 단기 순손실로 잡히게 됐습니다. 자, 국제 회계 기준상 이제 옵션 거래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의 그런 리스크들을 회계 장부상으로 손실 처리를 재무제표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AT세미콘이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가 즉 콜옵션의 형태로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되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회사의 현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가 아직 전환 청구가 됐느냐 아니면 상환을 요구하느냐 알 수 없는데, 즉 콜옵션을 요구하느냐 풋옵션을 요구하느냐 상환을 요구하느냐 청구를 요구하느냐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지금 AT세미콘이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한 단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 7, 8, 9, 10, 12회차인데요. 자, 5부터 10회차, 12회차 전환사채 발행가액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자, 지금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가격이 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여기 안 나오네요. 자, 올라가다 보면은 자, 전환사채 발행가액 여기서는 이제 이게 종목명이 언급이 안 됐네요. 자, 지금 AT세미콘 자, 어마한 종목의 이제 전환사채를 보고 있었네요. 자, AT세미콘의 전환사채 공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보면 자, 전환 가액이 531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회차가 531원이고 자, 6회차, 9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들을 보면 자, 전환가액이 590원 정도로, 즉 제가 이제 정리해서 편하게 이제 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 자, 2019년도 거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AT세미콘이 기존에 발행되었던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이 자, 500원에서 568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AT세미콘이 500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던 과거의 부분들이 지난해 9월달 주가가 1,30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전환사채 물량이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곱했을 때 그 전환 청구되는 그 전환사채의 그런 총 평가액이 될 텐데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그 전환사채에 대한 평가액이 올라가게 되므로 아이러니하지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전환사채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재무제표상의 손실로, 영업의 손실로 또 회계상의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2020년도 9월달 기존의 이 AT세미콘의 전환사채가 500원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상장이 안 된 전환사채들을 우리가 표기하는 데 있어서 국제회계 기준상 전환사채는 청구를 할지 청구를 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회계상으로는 주가가 500원 대비 1,300원까지 약 800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을 이 기업의 단기 순손실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는 좀 아이러니한 이상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AT세미콘이 사업 외적으로 단기 순손실이 크게 발생이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무상감자 공시를 진행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공시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달 발행되었던 2월 23일 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2월 23일 자, 이때 나오고 오히려 주가가 700원까지 올라갔어요. 즉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 발생됐을 때 주가는 큰 악재로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자, 이 무상감자 결정 공시로 주가가 무너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무상감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자, 지금 실제 현금 유동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장부상의 손실이긴 하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AT세미콘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빅베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 이런 결손금이 발생된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무상 감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감자는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2020년도 법인세 비용 전 계속사업 손실이 50%를 초과한 이슈가 2019년도, 18년도 발생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2020년도 당해년도 법차손 50% 초과 이슈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아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이미 단기 순손실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선제적인 감자 결정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이러한 무상 감자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됨으로써 10년 만에 최저점 영역대의 조정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일주일 만에 플러스 40%의 수익을 안겨드렸던 그 바이넥스의 종목 사례처럼 자, 누군가에게는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일 수 있는 그 공포의 구간이 역설적이지만 그 공포가 가장 큰 구간이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이는 구간이 곧 리스크가 가장 적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AT세미콘은 기업의 청산 가치가 300원에서 400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자, 추후에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12회차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가 되면 주식으로 주고 기업의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다시 큰 단기 순손실이 생길 여지가 있고요. 자, 아직 주가가 전환가액인 500원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환 청구를 할지 아니면 상한 요구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서 즉 이 AT세미콘의 전환 사채를 참여했던 사주권자들의 평단가가 얼마다? 현재 500원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평단가 첫 번째 고려하시고 그리고 향후 AT세미콘의 주가가 500원 위로 올라가서 기존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전환사채들이 전환 청구가 되었을 때 주식으로 주면 그 전환사채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상환해도 되지 않을 그런 이슈로 발발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지금 대규모 단기 순손실이 발생됐으나 추후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가 되게 되면 대량의 단기 순이익으로 도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까지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4월 13일 화요일까지 즉 무상감자 당하기 직전까지만의 10년 만에 최저점에서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2020년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됐다. 그런데 5월달 감자 공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감자 공시를 보면 자 5월 6일자로 감자가 단행되면서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구조가 개선되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것이죠. 2020년도에 법차손이 크게 발생된 부분들을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결손금이 단기 순손실이 발생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다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5월 6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단기 저점에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금요일장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스튜디오도 굉장히 더워서 제가 평소보다 말도 많이 더듬고 뭐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다음 주에도 우리 증시에서 더욱더 불타오르면서 여러분들 더 큰 행복 느낄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는 이제 주간 마감 인사드리고 다음 주 오늘 장마감한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